안녕하세요. 자, 파이코인 전문 채널 하이파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국가 전략 비축 자산, 가상화폐를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나라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ETF 승인과 또 승인을 검토 중인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핵심은 스위스. 여러분들 이 스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가상화폐를 비축 자산으로 하고, 또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가상화폐를 비축 자산 또는 ETF 승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굉장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파이코인의 가치를 그만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앞서서 2025년 가상화폐의 중요 키워드를 모아봤습니다. 25년도 올해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가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및 기간 투자 확대. ETF로 승인하는 나라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 투자자들도 투자 금액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국가 전략 비축 자산에 가상화폐를 포함해서 말 그대로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되고 있죠. 요번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받고 많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말고도 다른 코인으로 확대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금 보유량도 확대를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탈중앙화 금융의 부활. 말 그대로 중앙화되지 않는 이런 가상화폐 금융이 점차 확대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파이코인이 이런 토대 위에 이제 메인넷이 열리고 상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체크하시고 검토하셔서 파이코인이 이런 토대 위에서 정말 잘 발전할 것인지 여부를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언급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미국에서 먼저 했죠. 최초의 나라는 캐나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2024년 작년 1월 달에 ETF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독일, 호주, 홍콩에서 ETF 승인을 했고요. 미국에서 승인하고 나서 그동안에 어떻게 됐냐면요.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155조 원이 현물 ETF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약 2,100만 개 중에서 113만 개가 지금 현물 ETF로 금융시장에 비트코인이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평단을 보니까 이 기관들의 평단이 환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 전후로 약 한 113만 개를 지금 현재 매입을 했다.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2025년도에는 더 많은 돈들이 유입이 되겠죠. 유입이 되고 또 주목해야 될 사실들, ETF 승인을 검토 중인 국가가 있습니다. 스위스와 영국, 싱가포르 이렇게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금융 선진국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ETF 승인을 해야 됩니다. ETF 승인을 하고 이 나라들은요, 이 미국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현재 앞으로 1000년을 계산하고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판을 지금 넓히고 있어요. 미국에 앞서 제가 방송해 드렸죠. 미국 내각들 이제 1월 20일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습니다. 들어서는데 그 내각들을 보면요, 말 그대로 암호화폐 내각입니다.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요. 전문가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요? 안타깝죠. 탄핵 전국으로 이런 것들을 보질 못해요. 이런 기회들이, 이런 나라들이 ETF를 승인하고 그리고 기관 투자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지금 선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될까요? 이 방송을 하면서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전국이 안정돼서 이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가 형성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ETF 승인하고요.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요. 우리나라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코인을 보유해야 됩니다.
앞으로 1000년을 준비하고 미국은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시간에 제가 강조드릴 나라는요, 스위스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하니까 유럽의 그냥 조그만 나라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세계 금융에 있어서 스위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어떤지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서 자,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말씀을 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의 100%를 전량 보유하는 것이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는 거는 그렇죠, 마약이나 무기나 그런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압수를 해요. 예전에는 압수하고 그것들을 팔아서 현금화로 해서 미국 재정에 보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요, 또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 말 그대로 1년에 10만 개씩 늘려가자라는 그런 법안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나 미국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가상화폐 시장 판을 키우는 거고요. 그 판에서 중요한 게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암호화폐 내각을 만들고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암호화폐 규제들을 해제하는 것이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하게 될 일이란 말이에요. 자, 미국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자, 올해는 22년도는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말 그대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올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파이코인이 이제 메인넷이 나오고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셔야 파이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원 의원이 이야기했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트럼프를 중심적으로 미국에서는 똘똘 뭉쳐서 가상화폐를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노력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러시아와 또 중국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중국은 뭐죠? 반미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들도 미국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특히 러시아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러시아에서 실질적으로 서방과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막혀져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는 그 서방 나라에 있는 그런 회사들과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낸스 전 최고 경영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러시아 의원은 말했습니다. 가상 자산이 사실상 국제 무역의 유일한 도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이 뭔가요? 자, 지금 무역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역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달러로 다 했는데 달러가 막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상화폐로 중요한 물품들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는요, 이런 안정성이 없는 이런 러시아 재정이 말 그대로 대체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거는 미국이 아니고 반미, 말 그대로 미국을 견제하는 나라들도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썸네일이 스위스죠. 자, 스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엄청난 것들을 아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대해서 그냥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자,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뉴스가 1월 2일 날 나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25년 1월 2일 날에 스위스가 비트코인 의무 보유국이 되나, 그리고 국민 투표로 붙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스위스에서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이런 국민 투표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이제 그동안의 금융 선진국에서 앞으로의 이런 가상화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겁니다. 자, 스위스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스위스 연방 총리실은요, 중앙은행에서 자, 금과 함께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다 합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 흘러갈 내용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위스 은행은요 전통적으로 비밀 유지 그리고 세제 혜택과 조세 회피에 굉장한 역할을 했고요. 국제적 인명성을 강조한 나라입니다. 스위스 은행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위스 비밀 계좌. 우리나라 유명하죠. 전두환 노태우 때 5천억, 특히 노태우 5천억 비자금 중 일부가 스위스 은행으로 비밀 계좌로 유출이 됐는데 강력한 비밀주의로 인해서 자금 규모를 파악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스위스 은행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매독 규모의 그런 규모를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나라에서 어떤 조직이나 그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대표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이용했던 은행이 이 스위스 비밀 은행입니다. 비밀 계좌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스위스에서 은행에서 보유한 역외 자산이 현재 약 한 3,500조라고 합니다. 자, 역외 자산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역외 자산은 스위스 안에 있는 돈이 아니고 스위스 밖에서 스위스 은행으로 투자를 한 자산이 약 한 2조 4천억 달러, 지금 현재 돈으로 3,500조 원으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3,500조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몇 천조의 개념이 아니고 경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요, 자, 조세 회피나 자금 세탁 관련된 불법 자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돈들이 스위스에다가 맡겨졌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드린 전두환이나 노태우 대통령 시절 때 비자금도 스위스 은행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스위스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죠. 자, 좀 더 이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나라입니다. 자, 스위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스위스는요 2015년도에는요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조 원을 자산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 스위스 나라가 2024년도 작년에는 약 한 3,500조 원 규모의 해외 자산이 몰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세계 최대의 역외 자산 중심주의로의 허브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위스 내부에 있는 자산보다 해외 자산가들, 숨겨야 되는 그런 프라이빗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찾는 나라가 스위스 은행이라는 겁니다. 자, 스위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자, 스위스는요 1인당 GDP가 11만 불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GDP가 얼마죠? 약 한 3만 5천 불에서 3만 6천 불 정도 됩니다. 자, 인구는 약 한 900만 명. 정말 인구는 얼마 안 되죠. 자, 그리고 900만 명 중에서 금융산업 종사자가 약 한 26만 명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900만 명이라 그러면 아이들 제외하고 또 어르신들 제외하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구는 900만 명 중에서 한 4, 500만 명이 지금 일을 할 거예요. 그 일하는 인구 중에서 약 한 26만 명이라면요, 자, 국민 20명 중에 1명이 금융산업에 종사한다는 거예요. 20명 중에 1명이 금융산업에 종사할 만큼 금융 선진국입니다. 스위스는요. 자, 국내 생산량, 총 생산량의 15%가 금융산업에서 사람이 차지한다 그럽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세금에서 약 한 13%가 금융산업에서 발생한다 그럽니다.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조직이 있어요. 조폭 조직이라고 봅시다. 이 전 세계의 금융이라는 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보스는 미국입니다. 지금 현재요. 미국인데 이 스위스는 뭐냐면요, 행동대장입니다. 여러분, 행동대장,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나라의 금융이 스위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위스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십시오. 자, UBS라는 회사가 스위스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 회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가 어디냐면요, 블랙록 회사입니다. 그건 미국 회사죠. 여러분, 그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세계 최대 자산 운용 회사 탑 10 중에서 무려 7개 회사가 미국이에요. 7개 회사가 7개 미국입니다. 미국요. 그런데 UBS는요, 미국 회사 제외하고 가장 큰 세계 자산 운용 회사가 UBS고요. 이 회사가 스위스 회사입니다. 스위스 나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스위스는 말씀드렸죠,
좀 검은 돈, 조세를 회피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꿈쳐놓고 그런 돈들을 스위스라는 나라는 그런 돈들을 관리하고 그런 돈들을 불려가면서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렇게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약 한 3배로 많을 정도로 이렇게 키워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스위스는요 돈을 아는 민족이에요. 금융에 대해서 돈을 알고 예를 들어 돈을 굴릴 줄 아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ETF로 승인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뉴스에서 보았듯이 비트코인을 의무 보유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보다 스위스에서 ETF를 승인하고 스위스에서 비트코인 의무국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위스에는 지금 수많은 검은 돈들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 검은 돈들이, 대부분의 검은 돈들이 스위스에 엄청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돈들을 가상화폐 쪽으로 밀어 넣기 위해서 지금 스위스 정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자, 스위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자, 스위스 하면 유명한 게 뭐죠? 롤렉스 시계입니다. 롤렉스 시계가 뭐죠? 여러분들, 부의 상징을 롤렉스 시계 찬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실질적으로 스위스에서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부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롤렉스 시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롤렉스 시계는요, 부유층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롤렉스 시계 가지고 재테크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차고 소유하고 다니지 않고요, 그냥 보관만 해놔도 익명성 재테크로도 선호되고 있는 게 롤렉스 시계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벌어들였던 이런 돈들로 롤렉스 시계가 가치 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검은 돈들이 이런 가상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최대 공급처가 스위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TF로 미국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그러면요, 말 그대로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할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스위스라는 나라를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요, 스위스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행동 대장이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든 가상화폐 시장을 이끌어 나갈 이런 금융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스위스를 훨씬 더 우리들은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고 나아가야 된다.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자, 말씀드렸듯이, 자, 국가 전략 비축 자산 핵심은 스위스다. 여러분, 지금 뭐 미국에서 ETF 승인하고 전략 비축 자산으로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그와 같은 움직임을 한다.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스위스라는 이 핵심적인 나라, 이 금융 선진국에서 나라, 그리고 비밀 계좌의 나라의 스위스가 움직인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굉장히 큰 캐파가 움직일 거고요. 이 스위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또 가상화폐가 모든 것들이 판이 달라진다. 그 판 위에 우리 파이코인이 이제 세워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말 그대로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하이파이는 저는 방송을 맡고 있는 안성준 대표입니다. 그리고 장태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파이는 우리나라 최대 노드 업체입니다. 자, 파이코인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파이코인이 시작되는 이런 시점에서 전 세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시면서 파이코인이 정말 영원히 지속되고 세계의 가상화폐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요, 노드를 반드시 가동하십시오. 자, 저희 하이파이는요, 파이코인과 P2P도 지원해 드립니다. 항상 언제든지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고요.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영업하고요.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항상 파이코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이파이는 존재하고 있고요. 항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